자, 우리 이에 이 단어는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 그래서 우리 발표하기를 볼 건데, 자, 발표를 할 때는 발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청중을 먼저 고려하고 분석해서 말해야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 또 발표,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식적인 말하기를 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청중을 고려해 말하기.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청중을 분석할 때 파악해야 하는 요소 이런 거 나오는데 2번 먼저 볼게요. 2번. 자, 우리는 발표를 준비하려고 할 때, 자, 발표하려고 할 때 내가 발표하려는 목적이나 주제가 있겠지. 이것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청중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청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 청중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줘야 되겠지. 또 청중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내 발표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청중의 공감을 더 잘 끌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청중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말을 하는 자, 내용이나 혹은 자, 말하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말하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청중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다? 내 말하기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청중을 분석한다 라는 것을 봤고, 그럼 어떤 걸 분석해야 되냐? 바로 위에 자, 청중을 분석할 때 파악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내가 내용을 구성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일단 청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도대체 몇 명인지,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자, 그리고 직업이나 소속은 어떤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적 지위나 학력 또는 경력,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정도, 배경 지식 정도.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돼. 왜?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할 때, 자,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자료의 사이즈나 혹은 자료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소수 인원 앞에서 말하는 것과 막 100명, 200명 앞에서 말할 때 공간의 크기도 달라질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매체 자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또 나이나 지식 수준 또는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그 수준에 적절한 말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성별, 직업 이런 건 왜 보냐? 뭐 성별 같은 경우는 직업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어.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 거야. 근데 이 예를 들 때 물론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뭐 관심 분야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럼 예를 들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걸 바탕으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줘야 이해가 더 잘 되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 봐야 되고요. 또 청중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예를 들면 긍정적 입장인 경우가 있고 부정적 입장인 경우가 있어. 혹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이 얘네들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죠. 이익이 되는 집단 앞에서 말할 때는 뭐 걱정할 거 없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 근데 손해가 있는 집단 앞에서 말할 때는 더 신중하게 내용을 더 잘 선정해 줘야 됩니다. 또 얘네들이 말하기에서 내가 발표를 할 때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알고 발표를 해야 청중이 더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청중의 특성과 관심과 요구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마련하고 말하기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내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와 혹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말하기를 해야 될 때 말하기의 내용과 혹은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내용을 청중을 고려해서 준비를 했어.
근데 발표하려고 보니까 너무 불안해. 자,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원인을 알아야 돼. 내가 왜 불안한지. 자, 먼저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럼 엄청 불안하겠지? 자, 준비가 덜 됐을 경우도 불안할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더 준비하면 되죠. 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뭐 너무 대단한 발표가 아니더라도 소소한 발표라도 성공적으로 발표를 잘했던 경험들을 쌓아가면 나중에는 떨지 않고 잘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말하기 과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내가 발표를 잘못해서 우리 조 인원들이 다 점수를 깎이면 어떡하지? 너무 긴장될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원인을 알고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자, 긍정적 말하기 경험.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잘했던 경험들을 작게나마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말하기에 있어서 자신감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자신감. 자, 내용을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를 해주는 것도 좋겠고요. 자,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감을 줄이는 심호흡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명상을 잠깐 하고 들어간다든지 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용을 아무리 잘 마련했다 할지라도 말하기 불안 때문에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 대처 방법도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청중을 분석해서 말하기 불안도 극복하고 발표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모든 말하기나 글쓰기의 기본은 계획하기부터 시작이죠. 일단 계획할 때는 주제와 목적을 정할 겁니다. 자, 주제와 목적이 정해지고 나면 청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얘네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그리고 청중이 익숙한 그리고 청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매체 자료를 정합니다. 자, 그리고 발표의 흐름을 고려해서 내용을 점검합니다. 적절한 순서로 발표 내용이 짜여져 있는지 마무리로 점검하고 자, 그래서 내용이 이제 다 끝났다. 이거 내용 충분해. 그럼 뭐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부족할 때 가장 크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 있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발표하는데 자, 발표할 때는 적절한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태도, 동작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일단 내용은 언어적인 표현 방법이라면 그 외에 반언어적인 표현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 줘야 돼요. 자, 여기다가 써볼까? 반언어적인 표현. 자, 반언어는 언어에 따라오는 거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거냐면 목소리의 크기나 강약이나 속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어조, 속도 등등등 목소리랑 관련된 거야. 자, 그러면 비언어적인 표현은 뭐냐? 자, 이건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쓰는 겁니다. 어떤 거? 말 외에 표정이나 동작이나 옷차림과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표정, 동작 또는 눈을 맞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자, 평가하기. 자, 이제 발표가 끝났어요. 자, 내용이 잘 드러났고 청중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관심과 요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자신 있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발표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발표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거 보시면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청중을 분석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소진이가 선생님 이번 학생 자체 회의 때 저희 동아리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요. 그래? 어떤 활동인데?
친구들이 요즘 점심시간에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자, 요즘 점심시간에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 이게 바로 뭐야? 문제 상황이야. 자, 문제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는 주제의 발표를 하려고 해요. 저희 발표할 내용. 자,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발표를 준비해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래?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청중을 분석해야 하는데, 자,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발표 내용을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바로 청중의 관심과 관심,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 자, 관심과 요구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나의 발표를 듣게 될지 분석하면 발표할 내용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단다. 바로 청중을 분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바로 발표할 내용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예상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할까? 바로 인원이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파악해야 할까요? 맞아. 그런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청중의 관심사, 기대와 요구, 주제와 관련된 입장 등을 분석해서 발표하면 자,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청중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야. 네, 그럼 저희는 먼저 발표를 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심과 요구 등을 꼼꼼히 분석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청중의 어떤 특성들을 분석하고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중을 분석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왜 분석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래 정리하면 자, 청중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요. 발표할 내용의 수준이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분석해라? 인원, 나이, 성별, 직업, 청중의 관심사, 기대와 요구, 주제와 관련된 입장을 분석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또 자,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과 관련해서 뭘 더 알아보면 좋을까? 청중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위나 학력은 어떤지, 내가 발표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은 무엇인지, 주제와 관련한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지 뒷장.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소진이네 동아리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발표를 들을 청중을 분석해볼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분석했어. 아래로 가면 자, 청중은 누구? 자, 60명 정도 되고요. 중학교 1에서 3학년 학생들입니다. 남자는 32명, 여자는 28명, 성별도 분석해봤고 기타 얘네들이 뭐에 익숙한지 사진, 영상, 통계 자료에 익숙하다. 자, 관심사는 봉사, 환경, 게임, 음악, 급식, 우정, 진로 등이 있고요. 기대와 요구, 학교의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자, 소진이네 동아리가 청중과 관련해서 뭘 분석했어요? 인원, 나이, 성별, 그리고 매체 자료에 대해서 어떤 것에 익숙한지 선호도, 자, 관심사와 기대 요구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맞게 내용을 조직해야 돼. 자, 지금 봤더니 발표 계획이 먼저 나오죠? 제목, 남김없이 먹어요. 자, 제목이 별로 너무 직접적이야. 그래서 뭐 할 거래?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바꿔볼 겁니다.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라고 호기심을 자극하게. 자, 그리고 나서 자, 제목을 먼저 보여주고 자, 일단 가볍게 시작할 거야. 오늘 점심 급식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볼 건데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해? 급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바로 청중의 관심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자.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가면 우리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 실태가 나오는데 자, 지금 뭘로 보여줄 거래? 자, 바로 통계 자료를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줄 거야. 왜? 우리 아까 청중들의 특성이 있었어. 특성 중에서 통계 자료를 여기 보면 특성 왼쪽에 보시면 특성 기타에서 사진, 영상, 통계 자료 등에 익숙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바로 고려했다. 자,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바로 통계 자료에 익숙하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도표를 넣어줬고요. 자, 그리고 실태 보여주고 바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청중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 자, 바로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자,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거고요. 세 가지. 그리고 5번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불러온 문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이 위협된다라고 했는데 환경 문제. 자, 뭐 때문에? 관심사. 자,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내용을 마련했고 마무리로 우리가 키우는 새로운 희망. 바로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진과 새싹 사진을 넣어줄 겁니다. 자, 얘네들은 사진이나 영상에 익숙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있어요. 자, 왜? 바로 청중의 특성입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청중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 적어봤는데 우리 아까 내용을 마련하고 나서 뭐 한다고 그랬어? 발표 내용의 흐름에 맞는지 흐름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 볼까? 자, 소진이네 동아리가 발표 내용을 마련하면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 청중의 특성을 반영해서 도표, 사진, 영상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고요. 또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관심사 급식과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환경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해서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해요. 실천 방안. 자, 그리고 발표 흐름을 고려할 때 발표 계획에서 순서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 다시 한번 볼까? 자, 지금 보면 음식물 쓰레기 실태를 말하고 해결 방안, 문제점. 우리 보통 문제를 먼저 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순서?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실태가 이렇게 심각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3번, 5번, 4번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흐름상,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 아래로 가면 발표 순서를 조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3번을 먼저 말하고 5번을 말하고 그리고 4번 순서로 조정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 자, 이제 소진이가 불안해합니다. 자, 이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자, 소진이가 뭐래?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긴장돼. 목소리도 작아지고 내용도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야. 자, 얘가 불안한 이유가 나왔어.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이게 원인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 자, 불안하니까 목소리도 작아지고 내용도 생각이 안 나. 자, 그랬더니 은수가
뭐 이렇게 긴장될 때는 우리 학교 학생들 앞에서 하는 발표잖아. 자, 그래서 해결 방안 평소처럼 친구들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 자, 성민이는 뭐하래? 목소리가 작으면 마이크를 사용하면 돼. 자, 목소리가 작을 땐 마이크를 사용. 그리고 내가 발표 내용을 요약한 카드를 만들어 줄게. 자, 발표 내용을 요약한 카드를 가지고 내용을 까먹었을 때 살짝 보고 발표를 이어가면 돼. 자, 힘들게 준비한 건데 내가 잘못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자, 어때? 또 원인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 때문이니? 너무 애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부담이야. 부담. 내가 망칠까봐 부담이 돼요. 자, 그럴 땐 뭐 하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긴장할 수 있어. 아까 연습할 때 찍은 영상을 봐. 자, 연습할 때 영상을 찍어놓고 보면서 어디가 이상한지 확인하고 또 내가 연습한 걸 봤더니 잘해. 그럼 어때? 자신감이 좀 더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지? 영상을 보니 조금 자신감이 생겨. 계속 연습하면 더 좋아지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라?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고 시선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해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할 거야. 최고. 너희 덕분에 내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자, 소진이가 발표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긴장이 되고 또 친구들과 같이 준비했는데 나 때문에 망치면 어떡하지? 자,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다. 하지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진이가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조언을 우린 또 해줄 수 있을까? 자, 뭐래? 연습할 때 보니까 긴장한 모습도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잘하더라. 오래 준비하고 연습했으니까 그 시간을 믿어봐. 너보다 이 발표를 잘할 사람은 없어 하고 자신감을 자꾸 불어 넣어주는 말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소진이가 아까 내용 정리한 대로 그리고 흐름을 조정한 대로 발표를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심호흡을 하고 자신 있게. 자, 긴장될 때 이 친구가 뭐 있어? 일단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자, 지금 우리 시작할 때 뭐부터 한댔어? 급식 얘기부터 한다고 그랬어. 왜 급식 얘기부터 하는 거야? 청중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바로 관심사를 고려했고, 제 식판은 오늘 이렇게 깨끗했답니다. 자, 식판을 짠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서 식판이 이렇게 깨끗했던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고 친구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명만이 오늘 점심을 남기지 않고 다 드셨네요. 제가 이렇게 점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자, 물어보고 청중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청중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손 들어봐라. 부터 뭘까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자, 바로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어디다 쓸까? 자, 그래서 반응을 먼저 요구하고 보고 호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발표 주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는 게 발표 내용이자 발표 주제다. 자, 저희 동아리는 지난 한 달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남긴 음식의 양을 매일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 자료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체 자료가 나오고 있죠. 도표. 자, 바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도표로 보여줌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고 있고 이 친구가 손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 요런 게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식에서 남아서 버리는 음식의 양은 한 달 동안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의 내용 바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문제 제기.
이와 관련하여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면 자, 한 달째 음식물 쓰레기가 늘고 있어요. 나물 반찬이 나오면 먹지 않고 버려요. 자, 지금 매체 자료 두 번째가 나오고 있지? 바로 인터뷰 영상입니다. 우리 아까 청중들이 아까 통계 자료나 사진, 영상에 익숙하다고 했어. 그래서 이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영상을 넣어줬고, 자, 영상을 보고 실제로 저희가 식당에서 만난 많은 학생이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다거나 배가 부르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을 남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계속 늘다 보니 이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먼저 얘기합니다. 자,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문제 1.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학교에서도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긴장돼서 내용 생각 안 나면 요약카드를 보냈어. 발표 내용 요약카드를 빠르게 확인한 뒤 돈이 많이 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일부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지만 재활용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는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우면 토양이나 지하수, 대기 등이 오염됩니다. 자, 바로 환경 문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청중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 자, 그래서 문제 2.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이 환경을 위협한다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자, 문제 상황을 먼저 얘기해주고 자, 이제 해결 방안으로 넘어가야지.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청중들의 요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야. 우리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또 소통하고 있죠?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만큼만 식판에 담고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급식 신호등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안은 급식 신호등 운동. 급식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들은 파란불, 음식을 남긴 학생들은 빨간불 퇴식구로 이동합니다. 파란불 퇴식구에서는 칭찬 도장을 찍고 빨간불 퇴식구에서는 급식에서 남기는 음식을 줄이자는 나의 약속을 적습니다. 이 운동으로 우리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라면 기대 효과 우리 모두가 기를 수 있을 거다. 자, 급식 신호등 운동의 효과예요. 자, 그리고 아래 역시 매체 자료로 영상이 나오고 있죠. 매체 자료 3 그리고 예시 영상. 자, 급식 신호등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텃밭의 비료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방안. 자,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가꾸는 텃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텃밭에서 각종 채소와 꽃을 길러보았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사용한다면 자, 기대효과 환경을 지키고 텃밭을 가꾸는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또 나왔고 자,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절약한 처리 비용으로 자, 요걸 줄여가지고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고 자, 아래 사진을 보여줄 거야. 역시 매체 자료죠. 자, 후원하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진. 자, 사진을 보여주고 자, 후원 액수와 사용 내역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빈곤국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가 기대 효과죠. 자, 방안 세 가지를 얘기하고 각각의 방안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결 방안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여러분,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며 지구촌 어딘가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지금 그 친구와 가족들은 굶주림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다 먹으면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발표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나타나고 있죠? 발표. 자, 발표 제목의 의미가 났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정중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보여줘? 매체 자료가 사진이. 새싹 사진을 보여줘요. 우리 새싹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희망을 나타냅니다. 희망. 자, 희망이 이렇게 쑥쑥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발표해서 제기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문제는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계속 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자,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우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 자, 해결 방안은 급식 신호등 운동을 실천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학교 텃밭에 비료로 만들어 사용하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절약한 처리 비용으로 빈곤국가 어린이를 구원하자. 자, 매체 자료. 자, 급식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을 자, 도표로 그려서 보여줬고 자,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의 인터뷰 영상, 급식 신호등 운동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는 영상,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진, 그리고 새싹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왜? 사진, 영상, 통계자료에 익숙한 청중의 특성을 반영해서 듣는 이의 관심을 끌어낸다. 관심. 또 실제 현황이나 수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진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 자, 이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냐? 자, 긴장돼서 떨렸는데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고 친구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간에 생각나지 않을 때는 요약카드를 빠르게 보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편안한 마음을 되찾아 차분하게 발표를 잘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한 카드를 활용해서 위기를 잘 넘겼다. 적절하게 질문하면서 청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로 오른쪽 페이지 밑에 생각 모으기. 자, 말하기를 준비할 때는 청중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좋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마련하는 게 좋겠고요.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하면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심리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관계가 없다 아니라 심리적 원인 때문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봐라.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연습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기르면 아무래도 불안이 좀 줄어들 것이다. 자, 어떤 도움을 줄까? 자, 우리 답만 볼게요. 말할 내용의 핵심을 적어보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면 말할 내용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편한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해봐. 자, 이렇게 조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까지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우리 일단 소단은 풀고 다 되면 넘어가서 대단원까지.